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수용특강 3강 3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산칼슘과 염산의 반응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하는 실험이다라고 했고요.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을 A로 줬고 화학 반응식 개수 모두 줬습니다. 자,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은 후 질량을 측정했더니 W1이었어요. 그러면 이 염산과 플라스크까지 다 합해서 질량이 W1이었고요. 자, 그리고 탄산칼슘, 얘가 이제 질량이 W2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두 반응시켰더니 CO2는 날아갔겠죠. 그럼 이산화탄소 기체 날아갔고, 남은 염화칼슘과 물, 그리고 플라스크까지 얘네가 이제 남아있을 텐데요. 이것이 이제 질량이 W3였다라고 나왔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W1 플러스 W2에서 W3를 빼주면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분자량인데요. 이제 분자량의 의미는 뭐죠? 분자 1몰의 질량이죠. 그러니까 질량을 몰수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W1 플러스 W2에서 W3를 빼주면 이게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될 거고요. 이제 이것을 이산화탄소의 몰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나오지 않고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을 줬습니다. 자, 그럼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의 개수비를 보면 되겠죠. 자, 개수비는 둘 다 1대1이에요. 즉 이산화탄소의 몰수와 탄산칼슘의 몰수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몰수 자리에다가 이산화탄소의 몰수 대신 탄산칼슘의 몰수를 넣어줘도 되겠죠. 그럼 탄산칼슘의 몰수는 탄산칼슘의 질량 W2를 탄산칼슘의 화학식량 A로 나눠주면 이것이 바로 탄산칼슘의 몰수이자 이산화탄소 가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정리해보면 이제 W2분의 이제 A에 묶여서 W1 플러스 W2 빼기 W3가 되니까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실린더 A, B, B2를 넣고 A, B2를 생성하는 반응을 이제 완결시켰을 때 A의 원자량과 B의 원자량 이제 B를 줬어요. 7대 8로 나왔는데요. 물론 이것은 B니까 뭐 7K, 8K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뭐 어차피 다 B로 접근할 거니까 쌤은 그냥 A의 원자량을 7, B의 원자량을 8로 두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물은 AB, B2 그리고 생성물 AB2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분자량을 구해볼 수가 있겠죠. AB B2, AB2인데요. 얘들의 이제 분자량을 구해보면은 A 더하기 B, 7 더하기 8 해서 15가 될 거고, B2는 이제 B가 2개니까 16이 될 거고요. AB2는 이제 A에다가 B2를 더해가지고 얼마죠? 23. 그래서 분자량비는 15대 16대 23이 될 건데요. 자, 이때 이제 질량비를 좀 구해보면은 이제는 이 질량비는 뭐냐면 이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비입니다. 얘는 AB가 2몰 반응하게 되니까 얘 2몰 반응하니까 30이 반응할 거고요. 자, B2는 1몰 반응하니까 16짜리가 하나만 반응하면 되고요. 얘는 23짜리가 2개 반응하니까 46이 되잖아요. 그래서 질량비는 15대 8대 23의 질량비로 이 셋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응 전후에 밀도를 줬어요. 자, 그러면 반응 전과 후 밀도가 뭐예요? 밀도가 몇 대 몇이다? 전과 후가 4대 5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죠?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인데 반응 전후 어차피 질량은 동일하거든요.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 질량은 동일하거든요. 그럼 부피랑 밀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피가 5대 4, 반응 전후 부피가 이제 5대 4고요. 이 부피라는 건 결국에 또 뭘 알려주는 거죠? 몰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전후 몰수가 이제 5대 4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응 후 생성물의 질량 과 남은 반응물의 질량을 줬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양적 관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질량에 대한 정보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질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AB
B2 반응해서 이 AB2가 되는데 이들이 반응하는 질량비는 15대 8대 23으로 이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얼마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죠? 그런데 힌트가 뭐였어요? 여기서 생성물의 질량과 남은 반응물의 질량비를 줬는데 생성물의 질량을 그냥 쌤이 23이라고 놓고 풀게요. 자, 그럼 여기서 생성물의 질량이 23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질량비가 15대 8대 23으로 반응을 하니까 얘는 15 반응했고 얘는 8 반응했고 그렇게 해서 23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23이 생기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16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남은 반응물은 AB가 남거나 B2가 남거나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남은 질량이 딱 16이잖아. 그러면 누굴 먼저 여러분들 사실 해봐야 되겠어? B2가 남았겠구나. 이걸 먼저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숫자가 딱 예쁘잖아. 그지? 우리가 이제 분자량을 15대 16대 23으로 줬기 때문에 얘 16은 딱 몇 몰로 정수로 딱 예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얘가 안 되면 바로 A로 넘어가야 되겠지만 둘 중에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조금 센스 있게 이 16, B2의 분자량과 관련 있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B2로 먼저 가정을 하고 푸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쌤이 if를 쓴 겁니다. if 이제 B가 남았다라고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몰수를 좀 이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분자량이 15대 16대 23이잖아요. 그러면 쌤이 이 23을 그냥 1몰, 얘를 이제 분자량이니까 이 값을 그냥 절대값이라고 놓고 15, 16, 23이 분자량이라고 치면 얘는 이제 1몰이 생성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2대 1대 2니까 이제 얘도 똑같이 1몰이 생성이 된 거고요. 2대 1대 2니까 얘는 0.5몰이 생성이 된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16이니까 2배니까 1몰이 생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이제 1몰이 생성이 되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다 써야 되니까 얘는 빵이 될 거고 얘는 15로 1몰이 존재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는 0.5몰 써서 1몰 남은 거니까 원래는 1.5몰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반응 전의 몰수가 총 2.5몰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응 후에는 이제 2몰이 되었다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수가 이제 5대 4가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이제 몰수가 5대 4인 게 딱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B가 남아서 이 남은 반응물이 B가 맞았구나. 우리가 케이스를 2% 놓고 했던 풀이가 맞는 풀이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가볼게요. 반응 후 남은 반응물 얘 B2죠. 얘를 이제 1몰이라고 치면 생성물도 똑같이 1몰이니까요.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반응 전 기체의 양은 AB가 1몰, B2는 1.5몰이기 때문에 B2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남은 반응물은 B2다. 네, 맞는 지문이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다 해서 이제 개수비는 일단 모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질량을 이제 다르게 해서 실험을 완결시켰고 Z와 4Y의 어떤 부등호로 관계식을 하나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이제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미지수로 주었고요. 여기 보시면 전체 기체 질량, 그러니까 전체 기체 질량이라는 것은 생성물과 남은 반응물을 다 더한 거란 뜻이죠. 그죠? 반응 후에 남은 거랑 생성된 거랑 다 합한 거. 그 중에 C가 차지하는 질량 B를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이게 1이잖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C의 질량이 곧 전체 질량이다. 즉, 남은 반응물이 없다. 남은 반응물이 없고 전부 다 반응해서 전부 C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의 반응 질량 B가 X 대 Y다라는 것을 알려준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을 할 때 질량 B가 X 대 Y 대, 그럼 이 둘 더하면 생성물은 X 플러스 Y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라는 것을 실험 1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 2를 보니까 X와 Z가 나왔어요. 그럼 Z는 이제 4Y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뭐 힌트를 쓸 만한 게 없어요. 이 Z가 이제 새로운 미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밑을 내려봐서 이제 3를 보니까 X와 Y로 또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X, Y는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미지수를. 그렇기 때문에 실험 3를 먼저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실험 3에서요. 자, 양쪽 관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일단
단계 뭐죠? 주어진 양을 쓰겠습니다. 2x와 얼마가 4y가 주어졌다. 자, 2단계에서는 반응을 합니다. x 대 y로 반응하니까 2x 반응하고 2y 반응하고 플러스 2에 이거 두 개 더해서 2에 x 플러스 y만큼 이제 생성물이 생겼을 것이다. 자, 그럼 반응하고 나면 이제 반응 후가 3단계가 될 텐데요. 이제 요 2x 이제 a는 다 써가지고 0이고 y는 2y가 남았고 생성물은 2에 x 플러스 y가 남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전체 질량은 이거 다 더한 거죠. 전체 질량은 2x 플러스 4y입니다. 전체 질량 분해 C가 차지하는 질량 2의 x 플러스 y 요거죠. 요게 바로 뭐다? 6분의 5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약분을 좀 해봅시다. 2를 다 약분해버리고 2를 다 약분하면 얘가 이제 2가 되죠. 그리고 요렇게 곱해가지고 해보면 5x 플러스 10y가 이렇게 하면은 6x 플러스 6y가 되겠죠? 그 x 넘겨서 정리하고요. y 넘겨서 정리하면은 x가 4y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y가 바로 뭐다? x다. 그럼 z는 x보다 작다라는 것까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험 1도 다 했고 실험 3도 다 했고요. 이제 실험 2에서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제 x와 z 사이의 관계식을 좀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실험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2에서는 또 첫 번째로 어떻게 했다? x와 z 질량이 A는 X, B는 Z가 이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도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누구를 다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접근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A를 요 X만큼 다 썼다라고 한다면 이제 얘네는 어떻게 되죠? 얼마로 X 대 Y로 반응을 하니까 X 대 이제 Y로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X 플러스 Y만큼 생성물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다 썼고 얘는 Z 빼기 Y가 남게 되고 얘는 X 플러스 Y가 생성이 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C의 질량, 전체 기체 질량이 이제 5대 9잖아요. 그럼 얘를 5로 보면 얘는 9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전체 질량, C의 질량이 5라면 전체 질량, 이거 다 더한 거, 미안해요. 이거 다 더한 건 9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y가 이제 4y가 x잖아요. 그럼 요 x가 4y잖아요. 그럼 얘는 다 더하면 사실은 5y가 되는 거거든요. 5y. 얘가 5y면 전체는 이제 얘 대 보세요. 생성된 C와 전체가 5대 9기 때문에 얘가 생성된 게 5y면 전체는 9y가 돼야 돼요. 9y. 근데 여기가 5y니까 얘가 이제 4y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z는 5y가 됩니다. 근데 z는 4y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된 C의 양과 전체 기체의 질량의 양이 이제 5대 9다. 여기서 이제 9분의 5라고 했으니까 C 대 전체가 5대 9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5라고 놓으면 X가 4Y니까 5Y가 됐고요. 그럼 전체가 9Y가 돼야 되니까 여기 5Y 빼면 얘는 4Y가 되는 건데 그랬을 때 Z가 5Y가 되면서 Z가 4Y보다 작다는 요 이제 기준에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A를 다 쓴 게 아니라 B를 다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2입니다. 실험 2에서 A는 X, Y는 Z만큼 주어졌는데 1번. 근데 이제 얘가 이제 X를 다 썼다라고 하면은 이게 모순이 되었으니까 얘를 다 쓴 거고요. 자, 그리고 이 x가 바로 4y이기 때문에 지금 4대 1대 이거 두 개 더해서 5로 이제 질량비로 이제 반응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 썼으면 4z 그리고 마이너스 z 그리고 5z가 생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이제 x 빼기 4z만큼 남고요. 얘는 0 그리고 얘는 이제 5z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b가 뭐다? 5대 9다. 그럼 얘가 이제 5z니까 이거 전체가 9z가 되겠죠. 이제 5대 9니까요. 그럼 얘가 5z면 얘는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얘는 5대 9니까 얘는 4z가 되는 거고요. 요걸 정리해보면 x는 8z가 되겠죠. 그래서 x와 z 사이의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x 자리에 8z를 집어넣으면 zz 약분되면서 이제 8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의 분자량과 c의 분자량만 구해서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질량비가 4대 1이다 나왔고요. 이 질량비를 몰수비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분자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반응물수가 이제 2대 1인 거죠. 2대 1. 그럼 얘분의 얘 하면은 이제 분자량비가 2대 1이다. 분자량이 2대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자량비는 이제 2대 1이다. 그리고 얘도 나왔네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얘는 분자량이 2니까 2분의 5가 되겠네요. 분자량이 2대 1대 2분의 5다. 이렇게 되니까요. 자, A의 분자량과 C의 분자량은 2씩 곱하면 4대 5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4대 5의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럼 4, 8 약분하면 2가 남고요. 5 곱하기 2 해서 10번. 10.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